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봉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요, 연애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켰어요. 연애 어떤 얘기냐면 갑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제가 연애가 굉장히 힘들 때 저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가 마음이 항상 불안정하거나 마음이 조금 안 좋을 때마다 책에 의존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오랜만에 생각이 났어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그들이 그렇게 연애를 하는 까닭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책에 일단 담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애착 유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애착 유형이 어떤 거냐, 저도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저도 기억을 잘 못하니까 그 개념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도 검색을 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애착 유형. 일단 애착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양육자나 특별한 사회적 대상과 형성하는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말한다. 훗날 타인에게, 자신에게, 주위 환경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기본형이 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 애착 유형에 총 3가지 혹은 4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여기서는 이런 애착 유형이 연애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애 때문에 혹은 어떤 친밀한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힘듦을 많이 느낀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추드리는 책이에요. 저도 이 책 때문에 위안을 많이 받았고, 이 책 때문에 많은 걸 더 많이 생각하게 됐고,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너무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애착 유형 개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애착 유형을 책에서는 어떻게 나누냐면 안정형 애착 유형, 그다음에 불안정형 애착 유형, 회피형 애착 유형, 불안회피형 애착 유형 이렇게 나누는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다르게 나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명칭만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정 애착, 몰입 애착, 회피 애착, 혼란 애착. 일단 4가지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안정애착. 안정애착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 굉장히 이상적인 애착 유형이죠. 나는 비교적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편이다. 내가 남들에게 의지하든 남들이 나에게 의지하든 간에 편안하게 느끼며, 나는 혼자서 지내거나 남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파트너와의 친밀감에 수용적이고 감정에 솔직하고 부정적 신호에 둔감하다. 안정을 사람과 애인이 헤어지는 장면을 상상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 대다수가 따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부정적 신호에 둔감하기 때문에 애인과 헤어지는 장면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은 사랑에 빠지면 상호 의존, 헌신, 신뢰를 가장 많이 보여준다. 사랑이 진실되고 사랑이 찾아오면 그것이 지속된다고 믿는다. 2번째로 거부형 회피 애착. 요거는 회피형이에요. 회피형. 남들과 가까운 정서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지내는 게 편하다. 독립심과 자기 충족감을 느끼는 것이 내게는 매우 중요하고, 남들한테 의지하거나 남들이 나한테 의지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나의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트너에 대해 비판하는 행동이 자연스럽고, 자신의 욕구 충족, 성공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게 회피형이고요. 3번째, 몰입 애착. 이거는 불안정형으로 소개가 되었던 애착 유형인데, 나는 남들과 정서적으로 완전히 친밀해지길 원하지만 남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가까워지기를 꺼리는 것 같다. 누군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안심이 되고, 때때로 내가 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남들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봐 염려스럽다. 이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는 일이 쉽게 그리고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지만, 사랑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의견에도 동의했다. 과거에 타인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길 소망하고 집착적인 면을 보인다. 4번째로는 공포형 회피 애착. 요거는 불안정 회피 애착이라고 소개가 되었어요. 나는 남들과 가까워지면 왠지 편하지가 않다. 남들과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남들을 완전히 신뢰하거나 남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 어렵다. 남들과 가까워지면 내가 크게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된다. 이게 불안정 회피 애착.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알았으면,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 불안정형이고, 근데 제가 테스트하기로는 불안정 혹은 불안정 회피 애착으로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정확해요. 저는 어떤 특정한 사람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굉장히 원하는 편이고, 굉장히 인맥이 넓진 않지만 소수의 사람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깨질까봐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 또 동시에 가지고 있는 편이라서, 굉장히 정확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제가 회피형인 사람을 만나고 있었을 때였어요. 회피형 사람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그 관계가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상처가 너무 컸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힘들었을 때였는데 우연히 서점을 돌아다니다가 발견하게 된 책이에요. 그래서 조금 읽어봤는데 너무 신기해서 바로 책을 샀죠. 그리고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됐어요. 아, 그 사람과 내가 만나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런 이유가 상대방이 회피형인 사람이고 내가 불안정인 사람이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불안정인 사람들은 회피형 애착 유형인 사람들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왜냐면 안정형인 사람들은 이미 어떤 다른 안정 혹은 불안정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 그런 사람들 안정형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관계를 좀 지속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솔로인 시장에 나오지 않는 거야. 그리고 회피형 애착 유형인 사람들은 그렇게 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 시장에 항상 나와 있어. 회피형인 사람들은. 불안정인 사람들이 이제 솔로 시장에 나왔을 때 안정 유형인 사람들보다 그래서 회피 유형인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불안정형과 회피형이 잘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만나게 돼요. 왜냐면 회피형인 사람들은 오히려 누군가와 처음 만나서 관계를 처음에 진전시키는 것까지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굉장히 마음을 빨리 열고 굉장히 빨리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친밀해지다가 그 친밀감이 더 깊어지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이제 회피형과 불안정형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회피형은 계속해서 도망가고 싶어 하게 되고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불안정형은 회피형이 도망갈 때마다 계속 불안해하고 혼자서 상처를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파국이 되는 관계가 불안형과 회피형. 근데 이 불안형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정형을 만나면 어느 정도 많이 안정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런데 회피형 같은 경우는 안정형을 만나면 안정형까지 불안정형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졌대요. 회피형은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피형과 회피형이 만날 확률은 정말 희박하다. 왜냐면 서로 도망가 버리니까 이 둘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불안정 혹은 불안정 회피형으로 나왔는데 이 애착 유형 같은 경우는 어릴 적의 기억이 많이 좌지우지한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엄마 아빠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20살, 20대 초반이 될 때까지 지금은 물론 되게 사이가 좋아요. 이혼도 안 하셨고 가정을 되게 잘 유지하고 계시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싸우셨어요.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를 되돌이켜보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싸우면 방에서 숨어서 혼자 막 울었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혼자 울면서 엄마 아빠가 저러다가 이제 이혼하게 되면 어떡하지? 네, 그러면 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혼자 슬퍼했던 기억이 있었고, 그리고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그 상황에서 많이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이제 방에 틀어박혀서 노래를 막 크게 듣는다거나
막 드라마를 막 몰입해서 본다거나 다른 상황으로 어떤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저희 애착 유형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남들한테는 그렇게 별거 아니다. 그 뭐 이렇게 막 죽을 만한 일도 아니고 뭐 그렇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길 일이냐 싶을 만한 일이라 하더라도 본인한테는 어쨌든 상처가 됐고 트라우마가 됐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애착 유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 잘못도 아니고 결국에는 여태까지 나를 형성해온 무언가, 그를 형성해온 무언가가 결국에는 서로 부딪히게 된 거죠. 저는 근데 그러니까 제일 제가 회피형을 만나면서 힘들었던 건 그거였어요. 회피형 같은 경우는 어떤 갈등이 생기는 상황에서 바로 도망가는 그런 특성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너무 친밀해졌다 싶으면 도망가 버리고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그리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는 바로 또 도망가 버려요. 동굴로 숨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이별을 고한다거나 뭐 그런 식이죠. 그게 어떤 방어 기제에서 나오는 행동이긴 한데 그게 사실상 어떤 불안정을 더 강화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맞는데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화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유형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를 상처 줬구나. 그거에 대해서 많이 좀 위안이 많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나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나 혹은 내가 나의 주변 관계에 대해서 혹은 나의 주변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안 좋은 관계에서 빨리 꺼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연인 관계 혹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힘듦을 느끼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는 꼭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애착 유형 같은 경우도 네이버에 애착 유형 테스트 하면 애착 유형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불안정이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과 친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는 거구나 라는 거를 객관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회피형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걸 찾아보시지 않을 거예요. 그쵸? 보통은 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다 불안형인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추천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시라면 그 원인이 내가 어떤 애착 유형을 가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상대방이 그런 회피형의 애착 유형을 가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